네, 국민의힘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고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야 간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아주 뜨거운데요. 자, 이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한 분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이제 위원회는 구성이 되는 건데요. 네. 언제 이제 첫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까? 이제 조만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그 야당에서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열릴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가운데 그럼 또 위원장 이런 것도 호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법에 따라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아,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까? 7명의 위원들이 서로 예. 호선해서 예.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주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별로 순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 그런 어떤 기싸움 네. 이런 것도 가미돼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그 합의가 추천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게요. 일단 추천되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모두 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추천된다면 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오.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게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대항 방안까지 논의될 정도로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일반적인 관측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이 네.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일반적인 전망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추천 2명이 오히려 동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회장님은 그러면? 이제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네. 후보로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만약에 예. 무작정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무작정 비토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어떤 반감 내지 저항이 그렇겠죠. 만만치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국민들의 지금 다수가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면 마냥 후보가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네.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두 분 위원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일부 네. 이제 과거의 어떤 정치적 소신에 따른 행동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거나 흔들기가 있던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장성근 변호사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저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흔들기가 있었고 예. 이번에 추천된 두 분도 제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많은 법조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두 분 다 후보 추천위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으로 보입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네.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그러면 네. 이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 네, 같은 네. 경우는 공수처에 네. 대해서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사람인데 제대로 추천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법률이 네. 통과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정당 추천이 지금 여당 야당 두 분씩 위원들이 이제 있으신데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정당 추천 위원들께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 추천한 정당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는 생각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예. 네, 이런 분들이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합리적 기준을 넘어서 예를 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 그런 어떤 억지를 부리시지는 않을 거로 저는 네 분의 위원 모두 예.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당연직 위원들이야 각각 국가기관을 대표하거나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네, 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제 임장혁 변호사는 이현 변호사하고 좀 사적으로라도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공수처 문제 갖고? 전혀 나눠본 적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와 관련돼서 이 여야 네 분의 위원 모두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네. 공수처와 관련돼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적절하지가 않다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각각 위원이 각각의 신념에 따라서 후보를 추천하는데 미리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게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했고요. 어차피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모신 이유가 아무래도 좀 중립적 위치에서 어찌 본다면 조정 역할을 회장님께서 하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인터뷰를 모셨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팁을 좀 주세요. 여야 간의 기싸움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그 후보 추천하려면 이런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면 괜찮을 것이다. 팁을 좀 주신다면. 네, 저는 그 공수처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국민적 어떤 지지를 얻어서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후보 자체가 여야 또 국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추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신 분. 그다음에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을 잘 관리하고 청렴한 어떤 생활을 하신 분, 이런 분으로 추천되고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가 추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 조속한 시일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이게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이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회의를 이제 얼마 만에 자주 여느냐. 이게 보통은 이제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는 하루에 딱 열립니다. 하루에 열려서 그 후보를 그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추천을 하는데, 이 공수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기 좀 어려워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의에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한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위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러면 주기는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거는 위원회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냥 그 교황 선출하듯이 그냥 방안 얻어서 문 걸어 잠그고 결론 날 때까지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7분의 위원이 다 동의를 해주시면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전에 이제 저희가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 회장님께서 대한변협에서도 이제 추천을 할 것이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이 사람을 추천하기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후보 추천할 분들을 정해져 있습니다. 몇 분이나 추려졌습니까? 아직 그거를 제가 추천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그 공개되는 건 물론 아직까지는 추천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도 숫자 정도는 어려운데 숫자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복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로.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여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법조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원래 그 후보 풀에 있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대검의 갈등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중간에 혹시라도 끼어서 나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우려심 때문에 고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수로 추려진 그 분들은 오케이 이제 의사를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추천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사를 확인했고 그분들은 동의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께서 바로 위원회 열리면 이제 추천할 사람이 이제 복수로 일단 출연은 졌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에서 별로 비토권 행사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자신하세요?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사유로 한번 의문을 제기하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추천하신 분들이라 이분 중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던데 포인트가 그럼 복수로 추려진 그 분들 이 사람들 중에 혹시 검사 출신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특정이 돼버려가지고 검사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특정이 돼요? 다양한 법조 직역에서 골고루 있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다양한 법적 경력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양하고 골고루라고 하면 그 법적 직역이 검사, 판사, 변호사 세 직역 말고 네. 또 있나요, 회장님? 이제 그 세 직역이 어디서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아 그래요? 예. 네, 뭐 이 법원, 검찰, 변호사 아닌 다른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현재 네. 활동하고 있는 영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후보 추천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 위원회 한 명으로서 네. 저희가 합리적인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예. 정말 훌륭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추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최선이 안 되면 법으로 뭐 이제 이걸 개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의 그 어떤 뭐랄까 묘미 예. 이런 거를 여야 간에 좀 발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가 추천이 된다면 네. 그 순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뭐 후보가 추천되는데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처장을 한번 그 추천 뽑히면 3년 동안은 뽑을 일이 없으니까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별도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발을 했었던 건이 이제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해서 이제 폭언을 했던 그 부장검사 고발을 했었잖아요. 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그 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그 수사가 다소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네. 코로나 영향 등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는데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지난 8일날 유족과 함께 이제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한 걸 계기로 수사가 좀 더 진행되었고 또 그 고 김홍영 검사의 그 사법연수원 동기들인 그 고발 대리인단 변호사님들께서 그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한 건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기소 권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검찰에서 지난 26일 날 기소를 하게 된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게 어떤 좀 그 내부 자정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것들을 좀 그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일까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까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의문을 많이 그 받아왔는데 이 사건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은 검사 출신이라도 혹은 현직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잣대가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이었습니다.